안녕하세요. 투자의 정말 주옥과 같은 지혜들과 심리적인 이슈들을 함께 나누는 투자 심리 코칭. 오늘의 주제는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의 세 가지 정신적 비결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단 타프 박사님의 인터뷰에서 함께 발췌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질문 Q&A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트레이더들이 뛰어난 이유는 날카로운 분석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어서인가요? 감정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어서죠. 그렇지만 두 요소 모두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성공적인 매매를 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공을 복제하는 데는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마음 상태, 그리고 정신적 전략이죠.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매매 업무의 모든 면에서 적용하면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거두는 결과도 자연히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인 믿음이 매매 성공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정상급 트레이더들에게 발견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죠. 일반적으로 정상급 트레이더들이 다음 사항들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시장에서 돈을 잃어도 괜찮다. 세 번째, 매매는 게임이다. 네 번째,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해보는 일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에서 이겼다. 이외에도 중요한 믿음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 다섯 가지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큰 돈을 벌려고 시장에 접근하지만 실은 그것이 돈을 잃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에도 실패해요. 이와 반대로 매매를 하나의 게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규칙에 따라 게임에 임하게 되면 손절을 빨리 하고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이 결정적인 매매 방법을 따르는 일이 엄청 쉬워지죠. 게다가 정신적 리허설과 장기간의 계획 수립을 통해 정상급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시련과 오류를 머릿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약간의 좌절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승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에서 이겼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기존 승리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만 그런 성격이 초보 트레이더들에게는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스키를 처음 타보는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 자신의 능력을 전문가 슬로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라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이는 그렇게 바람직한 성격은 아닐 거예요. 비전문가인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자신감과 불합리한 자신감을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연구한 정상급 트레이더들은 시장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하며 자기들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정교히 다듬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구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 내가 좀 전에 묘사한 믿음들을 모두 갖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나는 합리적인 자신감과 불합리한 자신감 사이에는 세 가지 주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합리적인 자신감은 내가 묘사한 것과 같은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발현되죠. 만약 어떤 트레이더들에게 자신감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둘째, 합리적인 자신감은 어떤 유의매매 모델을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시험해야만 생겨요. 만약 적절한 시험을 거친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 자신감은 불합리한 자신감이죠. 셋째, 합리적인 자신감은 트레이더로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열정과 노력이 있을 때만 생기죠.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강한 열정만 갖고 있지 그 일에 전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지만 말이죠. 스코틀랜드 사람의 히말라야 원정에 대해 읊은 W.N. 머리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념하면 신의 섭리도 따라 움직인다. 정말 모든 것을 바쳐 전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발생하는 사건들도 자신을 돕는 듯이 여겨지죠. 만약 트레이더가 되고자 모든 것을 바쳐 전념했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손실을 보게 됐던 사건들도 자신에게 도움이 됐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반면에 모든 것을 바쳐 전념하지 않았다면 타프, 이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모든 것을 바쳐 전념했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건들만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조금 전에 마음 상태를 성공을 모델화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마음 상태를 모델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매매 또는 투자의 문제점을 나열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문제점을 제시하죠. 자신들이 원인이 아닌 문제점과 마음 상태를 관리하는 문제점이에요. 자기들이 원인이 아닌 문제점은 일이 잘못되면 시장 탓하기, 거래소 안의 회원 트레이더들을 탓하기, 내부자 거래 탓하기, 중개인 탓하기, 매매 시스템 탓하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을 타고나요. 사회는 이것을 부추기고요. 예를 들어 최근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언론 보도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돈을 잃게 된다고 실제로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탓하면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무언가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투자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쩌다 자신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를 판단해 보는 일이에요. 지금 나는 자신의 오류에 대해 자신을 탓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상황의 어떤 시점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행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그 선택의 시점을 알아내고 미래에 비슷한 선택의 시점에 봉착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미래의 비슷한 선택의 시점에서 과거에 했던 결정을 바꾸면 자신이 얻는 결과도 바뀌게 되고 지금 그것을 상상하면 미래의 그런 조치를 선택하는 일이 쉬워지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결과가 어떤 종류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마음 상태의 흔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시장에서 너무 참을성이 없다. 나는 시장에 화가 난다. 나는 타이밍을 못 맞출까 걱정된다. 나는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다. 위에 든 예들은 마음 상태의 문제의 많은 예들 중 단지 몇 개에 불과해요. 마음 상태의 문제를 확인하면 이 문제에 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자세, 호흡, 그리고 근육 관리를 통해서 마음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죠. 스스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까운 쇼핑센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10여 가지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하며 각각의 걸음걸이에 따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 상태의 조절이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한 마법과 같은 열쇠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해결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많은 발전을 하게 돼요. 자신이 얻은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성공적 투자의 중요한 열쇠죠. 돈을 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얻는 결과가 자기들 책임임을 알지만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 상태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마음 상태의 조정은 사람들 대부분이 극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과정을 가르치죠. 예를 들어 책상에서 있다가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됨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의자에서 일어나서 약 4걸음 물러서는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면 되죠. 자신의 자세와 호흡과 얼굴 표정을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갖고 싶은 종류의 마음 상태를 가지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명료하게 보이면 다시 의자에 앉아서 방금 상상했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를 바꾸는 것, 자신을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더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복제하는데 결정적인 세 번째 요소로 정신적 전략을 말씀하셨죠? 그럼 이번에는 정신적 전략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전략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감이라는 방법을 통해 생각하죠. 즉, 시각적 이미지, 소리, 감촉,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맛과 냄새도 포함되죠. 글자들이 모여 훌륭한 소설을 만들고 음표들이 모여 훌륭한 심포니를 만들듯 이들 오감이라는 방법은 정신적 전략을 형성해요. 전략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조합되는 방법이에요. 이 정신적 전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터뷰를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한 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두 개의 예를 들어드리죠. 우선 매매 신호를 내보내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매 신호는 어떤 차트 패턴이라든가 컴퓨터에 나타나는 특정 신호와 같이 시각적인 것이 대부분이니까 자신의 매매 시스템이 시각적 신호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다음의 전략을 시도해 보세요. 신호를 본다. 이 신호가 눈에 익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만약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그릇된 결과가 발생할지 자신에게 말해본다. 이 신호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 위의 전략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듯한가요? 위의 신호를 받아들이기나 할 듯한가요? 아마도 아니겠죠. 그럼 다음 전략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신호를 본다. 이 신호가 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 신호에 대해 좋은 기분이 든다. 이제 신호를 보고 매매할 수 있을 듯한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록 두 전략이 아주 비슷하지만 매매라는 관점에서 두 전략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하죠. 만약 자신이 매매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매한다면 두 번째 전략처럼 간단한 전략을 써야 효과적으로 매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 이 라이프 체인저 코칭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미운오리 새끼의 나, 또 하나는 백조의 나. 그래서 제 용어로는 미운오리 새끼를 에고 게임을 하는 나, 그 다음에 백조는 셀프 게임을 하는 나.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의 의식 상태로는 거의 투자를 방해하는 거의 모든 감정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에고 게임을 백조 참나의 의식 상태로 아주 어떤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고요한 평화와 지혜를 가지고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인 백조 의식인 셀프 게임으로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타프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첫 번째에 관해서 좋은 트레이더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머니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방송이 중에 책추남이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책추남을 통해서도 머니 테라피를 소개를 해드렸으니 책추남의 머니 테라피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책을 정말 아직은 절판이 되지 않아서 정말 좋은 책인데 판매량이 높지는 않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머니 테라피라는 책을 찾아서 보시면 나의 어떤 무의식적 믿음을 잘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의식적 믿음이 거의 우리를 추동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 이제 뭐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라이프 체인저 코칭도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게임 띵킹을 기반으로 거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실 것 같고요. 미리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99%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1%의 사람들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99%의 사람들은 이 1%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책추남의 기적질문이라는 북코칭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 기적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참조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함께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음 상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탓하기가 나오는데요. 에고 게임의 특징, 세 가지 에고 게임의 특징은 에고 3C 게임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compare, 비교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compete, 그래서 경쟁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criticize,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의 특징은 이러한 거의 이 패턴을 그리면서 거의 게임이, 에고 게임이 가게 되는데 거의 탓하기로 갑니다.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에고가 아주 전형적으로 에고 디펜스 모드에 의해 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의 디펜스 모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에고의 본연적 인트린식 인스팅트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고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멀펑션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고는 개성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개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에고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파괴적인 게임을 하고 있고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가를 잘 관찰해서 그 나의 어떤 특징적 에고 게임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음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태도가 바뀌면 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이걸 발코니에서 올라가서 내 행동을 보도록 나의 뭐 걸음 태도를 보고 상상해서 그런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뭐 정신훈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만의 표정과 자세와 호흡을 살펴보고 상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취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발코니에서 해서 이 스테이지에서 내가 한 행동을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내 에고 게임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로날드 하이패치라는 정신과 의사면서 첼리스트인 교수님께서 저희 리더들을 훈련할 때 이러한 부분들, 발코니에 스테이지에 있다가 발코니에 올라와서 이것을 관조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도 많이 일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세 번째는 정신적 전략에 관해서는 아까 하신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단순해야 됩니다. 보고 이거는 그 댄 코헨의 이제 그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들에서도 보면은 see, feel, change. 다른 말로 하면은 보고 느끼고 변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 analyze, 분석하고 think, 생각하고 change를 시도하는데 이건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어떤 정신적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가능한 심플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안 그러면 왜냐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춰버리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전략 두 가지 대조해드렸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law of focus, 우리 무의식의 법칙이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초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 나는 뭐 이렇게 부모님과 이제 갈등이 있어서 나는 내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언급된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은 트레이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를 안 닮고 싶다고 의식은 생각하나 빙산의 그 물에 잠긴 부분 같이 99% 이상을 활용하는 무의식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안 닮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low focus, 그 초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또 행운사용법이라고 한 제가 저술 친구와 함께 투자가였던 삼성의 인베스트먼트 투자가였던 친구와 함께 쓴 책이 이제 무의식의 법칙들을 활용하는 행운사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또 보시면 초점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함께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코칭이 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하게 되려고 한다면 에고 미운오리 투자 게임이 아니라 백조 투자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발코니에 올라간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상상을 해보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해보고 그걸 다시 또 발코니 위에서 스테이지를 내려다보는 이러한 훈련들을 나라는 하나의 어떤 에고에 몰입된 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모습이 또 있구나. 그 모습과 이 모습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분별하면서 어떤 또 게임을 잘하려면은 라이프 게임,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게임을 여기서는 투자 게임을 잘 하려면 게임의 법칙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이 게임의 법칙은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무의식적 추동이 이것들을 힘들어가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 게임의 심리의 게임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투자 심리 코칭은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의 세 가지 특징들을 함께 알아보았고요. 거기에 맞춘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코칭 게임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구독하기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정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위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투자의 지혜를 통해 정말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